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퀵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이제 알고리즘 설계와 분석 기초에 다뤄졌던 점근적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점근적 방법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노테이션이 3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비고가 있고요. 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이 3개가 있고요. 이 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2가지입니다. 그렇죠? 비고가 있고요. 이거는 상한이라고 하고요. 상한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하한이 이제 오메가이고요. 얘는 이제 중간에 있는 경우,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상한하고 하한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것이 실제 우리가 다뤄지는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퀵정렬 문제입니다. 퀵정렬. 퀵정렬은 기본적으로 파티션을 반복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제귀 호출을 사용합니다. 제귀 호출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퀵정렬을 고급 정렬 알고리즘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퀵정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퀵정렬은 우리가 사용하는 정렬 알고리즘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겁니다. 좋은 알고리즘이고, 여기서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파티션을 할 때 이제 기준을 피봇이라고 합니다. 피봇을 정합니다. 근데 피봇은 교재에서는 이제 마지막 값, 자료의 마지막을 이제 피봇으로 정했는데 기준값을 이제 피봇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처음 값을 피봇으로 정해도 되고 임의로 중간 값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맨 앞에 값을 쓰거나 맨 뒤에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이죠. 피벗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보다 작은 값을 왼쪽에 기준 원소죠. 기준 원소보다 작은 값을 왼쪽에 그 다음에 큰 값은 오른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기 호출을 통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와 같이 연습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우리가 본 연습 문제는 어떤 연습 문제냐면 2장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예요. 2장의 1번 연습 문제입니다. 2장 1번의 연습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단 2가지 입력에 대해서는 n제곱 시간에 비례하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n 로그 n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면 해당되는 알고리즘이 하나 있는데 2가지 입력에 대해서는 n제곱 시간 나머지 경우는 n 로그 n이라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졌냐면 이게 바로 퀵정렬의 성능하고도 밀접한 경우에 관련된 데이터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세타 n제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한이 있죠. 얘는 2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n제곱이니까 비고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n제곱 시간이 걸려요. 상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해요? n 로그 n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 경우 n제곱이 아닌 이 나머지 경우 모든 경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세타
n 로그 n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worst case나 best case에서도 n 로그 n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본 알고리즘은 해당 알고리즘은 정근적으로 수행 시간이 세타 n 제곱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근적 수행 시간은 n 제곱이다, 비고 n 제곱이다라고 해도 되고요. 뭐 최악의 경우라는 게 이 두 가지 경우잖아요. 두 가지 경우에 수행 시간이 n 제곱 시간이 걸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습 문제 2장에서 다뤘던 연습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 얘가 이제 퀵 정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퀵 정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파티션입니다. 그래서 퀵 정렬의 경우는 있잖아요. worst case가 n제곱이고, 뭐 베스트 케이스나 에버리지 케이스 모든 경우에 n 로그 n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타 n 로그 n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도 n 로그 n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최선의 경우에도 n 로그 n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최악의 경우 비고 n제곱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뭐 반면에 이제 퀵 정렬 같은 경우는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스트 케이스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때요? 뭐 n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 어떤 거죠? 우리는 퀵 정렬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워스트 케이스가 거의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예요? 뭐 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n 로그 n 시간이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인서트 앤 소트 삽입 정렬보다는 성능이 퀵 정렬이 좋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보죠. 자, 자료가 여기 있는 것처럼 1, 2, 3, 4, 5, 6, 7, 8로 돼 있고요. 우리가 피봇을 지금 첫 번째 것을 피봇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피봇은 뭐 아무거나 삼아도 좋아요.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피봇을 어떤 걸 정해야 되냐? 자기가 편한 대로 정하면 됩니다. 교재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 원소를 정했지만. 자, 근데 이게 앞에 것을 정하면 모든 자료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에만 나와요. 오른쪽에만 나와요. 자, 그럼 파티션을 딱 했는데 왼쪽에는 어때요? 자료가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고 오른쪽에만 있어요. 자, 그럼 전체 자료가 8개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7개의 자료가 여기 있고 다시 이 일을 가지고 파티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6개가 오른쪽에 쌓이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재기호출을 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씩 주는 게 아니라 하나씩밖에 안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기호출의 횟수가 얼마냐면 비고 n이라는 겁니다. 비고 n.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n번만큼 호출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호출을 한 번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자료를 쭉 한 번씩은 다 훑어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를 훑어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파티션 재기 호출이 일어나는 것도 여기 있는 것처럼 얼마만큼 호출하냐면 n의 자료의 크기만큼 호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자료가 n개의 자료를 실제 퀵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면 tn-1를 실제적으로 퀵 정렬하는 시간 플러스 전체 자료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n제곱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n제곱 시간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쭉 파티션이 한쪽만 생기게 되면 결국은 호출되어지는 자료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밖에 자료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죠? 자료가 8개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4를 중심으로 해서 파티션을 했더니 1, 2, 3, 5, 6, 7, 8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다시 가운데 했더니 1, 3 하고 여기도 가운데를 했더니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4번만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전에는 몇 번 호출했냐면 8번 호출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 자료를 호출하는 재기 호출하는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재기 호출을 갖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처럼 같은 자료를 해서 피벗을 뭘 정하냐에 따라서 지금 성능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티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균형 있는 파티션이 만들어지면 성능이 좋아지는 거고 한쪽에 치우쳐진 형태의 파티션이 만들어지면 성능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파티션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면 얘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운이 계속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확률이 낮죠. 그렇죠? 그렇죠? 확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떻게 한쪽 왼쪽에만 파티션이 만들어지는 경우하고 오른쪽에 만들어지는 경우 두 가지 경우죠.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실은 평균적인 경우 퀵정렬의 경우에는 균형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균형을 갖게 되면 이렇게 성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성능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퀵정렬을 했더니 그 다음에 퀵정렬을 해야 되는 것이 한쪽에만 파티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료의 크기가 n에서 n-1밖에 n에서 n-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줄어들었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쭉 훑어가야 되잖아요. 파티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은 n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냐면 n제곱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얘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자 n 로그 n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균형을 갖도록 파티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거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자료를 1에서 1, 2, 3, 4, 5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얘를 한번 섞어줍니다. 랜덤하게. 그래서 뭐 1, 2, 들어서 5, 4, 뭐 1, 2, 3 이렇게 해서 한번 셔플이라고 하죠. 자료를 한번 섞어주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까? 이게 한쪽으로 자료가 이렇게 쏠리는 한쪽으로만 파티션이 만들어진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뭐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2, 3, 4, 5와 같은 경우나 4, 3, 5, 4, 3, 2, 1과 같은 이런 경우가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를 없애도록 자료를 한번 섞어주는 것이 사실 퀵정렬에 있어서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퀵정렬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성능적인 문제점들 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퀵정렬은 기본적으로 어떻죠? 비고 n로그n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냐면 최악의 경우에도 n로그n 시간이 죄송합니다. 평균적으로 n로그n 시가 이고요. 평균적으로 n로그n 시간이고 어떤 경우냐면 최악의 경우가 한 두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이때만 n제곱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n제곱 시간을 요구하는 입력 데이터의 형태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고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티션을 배드 파티션, 나쁜 파티션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자료를 섞는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나머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n 로그 n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